안녕하십니까. 호주시사TV의 조PD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 한 꼭지 같이 보시죠. 뉴스 보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호주시사TV에서 신년을 맞아서 호주 경제 모임을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취자 중 시온 K님이 호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것은 어떠하냐는 제안을 하셨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 모임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온 K님과 둘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둘이 할 것 같아서 조금 불안했는데 어쨌든 참가 신청은 jopd@2bm.com.au로 해주시고요. 이메일이 오면 제가 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월 21일 토요일 저녁 9시입니다. 이 방송이 12시 전에 올라가면 내일이고요. 12시 이후에 올라가면 오늘이 되겠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이제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다 올려놓긴 했는데 홍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광고를 넣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9시에 저녁 식사하시고 맥주 한 병 들고 오십시오. 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관심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 그럼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후 파이낸스 뉴스 중에서 스테판 코클라스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제목을 좀 후려쳐서 번역을 해보면 부동산 가격에 물 뿌리기. 진짜 부동산 붐은 오는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 가격에다 물을 뿌려버리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번에 전해드린 것과 같이 뉴 미디어 바게닝 로스라는 법안이 의회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으로 가져다가 기사를 줄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이 좀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도 뉴스를 지금 안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갖다 쓰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막 갖다 쓰길래 저도 덩달아서 막 지난번에 막 갖다 썼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만 화면 갈무리를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부동산 붐을 대비하라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2021년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사에서는 이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미니 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니 붐은 주 경계 봉쇄의 해제, 그리고 낮은 이자율, 쉬워진 대출,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수요,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가 정상화가 되면서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코어로직 자료에 지난 3개월 부동산 상승률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죠. 시드니 멜버른은 약 2.5% 정도가 지난 3개월간 상승했고요. 그리고 브리스베인, 호바트, 캔버라는 3에서 3.5% 정도, 퍼스는 거의 4%, 다윈은 6.5%,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다윈은. 그리고 시골 지역이 4.5%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도심을 떠나서 이렇게 지방 쪽으로, 시골 쪽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주변을 벗어나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빅바트라 그러죠. 코어로직 자료와 ABS 자료를 섞어서 보면 너무 흥분할 내용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ABS 통계청 자료를 찾아서 제가 그래프로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지를 정리해 놓은 ABS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ABS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요 그래프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요게 기사에는 요 그래프는 없었고요. 요 그래프가 다른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 오기가 좀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기사에서는 각 주요 도시의 현재 부동산 가격의 수준이 그전과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시드니는 현재 가격이 2017년 6월보다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멜버른도 2017년 12월보다 낮은 상태이고요. 브리스베인은 2017년 말부터 3년간 총 7%가 상승해서 평균 연간 상승률이 2.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들레이드는 2018년 말 이후에 6.5%가 지금 상승한 상태이고요. 퍼스는 대체로 2013년, 14년 때보다 낮은 수준. 그리고 다윈은 최근 다른 도시보다 엄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12에서 14년 때보다 엄청 낮은 상태이죠. 기자는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보셔도 지금 보시면 2017년도가 지금 아주 정점을 찍고 있죠. 저 핑크색은 다윈인데요. 다윈은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2021년이 되면서 이렇게 살짝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요. 멜버른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부동산 붐이 일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2017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도시들은. 지금 이렇게 되면 투자 목적으로 2017년도와 18년도 경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도 쉽게 물건을 내놓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량이 그렇게 팍팍 늘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봐서는요. 이 기사는 이번 미니붐이 부동산의 장기적 호황의 징조라고 보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약세 후에 나타나는 상승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떴다가 2017년부터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약세를 가다가 이게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앤다운 사이클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번 가격 상승은 쉬운 대출, 낮은 이자, 코로나를 잘 막으면서 불황이 끝났다는 확신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의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자, 기사에서는 최근 건축 허가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호주의 주택 수는 15만 채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건축업계는 아주 좋은 소식이겠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는 주택의 대부분이 팔리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민이 막히면서 인구 증가율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까지 호주가 1년에 20만 명에서 약 16만 명의 이민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민자가 딱 끊긴 상태 아니겠습니까? 2021년에 필요한 적정 물량에 대해서도 그 수량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수량이 2만 5천에서 한 3만 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급되는 물량이 15만 채면 5배가 되네요. 5배 이상으로 지금 과잉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국경이 다시 열리고 아주 많은 수의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으면 2021년도에는 주택이 과잉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미니붐 이후에 수개월 이내에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금보다는 좀 떨어져서 2에서 한 3% 정도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력한 두 자릿수의 상승은 엄청나게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건설 경기가 아주 폭망해가지고 공급이 극히 제한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짤막한 기사였는데요. 요즘 부동산에 관한 광고와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지요. 정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좋다, 지금 사야 한다,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아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다른 각도의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부동산 시장을 보신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물론 가격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표를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호주는 가계 부채가 세계 2위입니다. GDP의 121% 정도에 달하고 있죠. 지금 새로 나온 통계를 보니까 121에서 조금 또 떨어진 것 같긴 한데요. 한국도 엄청나다고 하죠. 근데 한국은 GDP의 98.6% 정도가 됩니다. 가계 부채가 많다는 것은 가계가 그만큼 돈을 쓸 여력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가계들의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텐데요. 그러면 호주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동산을 띄워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호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계부채가 GDP의 100%가 넘는 국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은 고사하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피는 나라는 호주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걸 보면 좀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최근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부동산 교육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들이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황당해서 한번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개의 가상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과목에 리얼 이스테이트, 그러니까 부동산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부 사이트 내용을 화면 갈무리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로보틱스, 창업가,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회계, 게임, 커뮤니티와 보건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분야 진출을 도모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왜 부동산이 끼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호주의 정치인들이 부동산을 국민의 기본 주거지 확보 차원이 아니고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답답하긴 한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날이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자, 지금까지 저는 조 PD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많이 신청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지요.